경우의 수 단원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단원 들어오게 되면 이 합의 법칙이다라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다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얘기죠. 경우의 수다. 이렇게 경우의 수 이게 뭐냐 이거죠. 경우의 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그죠? 이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라는 이 행위, 주사위를 한번 던진 행위,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랬더니 이 주사위를 한번 던졌더니 자 보세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더니 자 5의 눈이 나왔다. 5의 눈이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5의 눈이 나온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하고 달리 좀 용어를 정리해 놓으면 좋아.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랬더니 그 결과로 5의 눈이 나왔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기대되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었을 때 기대되어지는 전체 경우, 전체 사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다 담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5의 눈이 나온 것도 우리가 이제 집합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이라는 것에 가지수가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오니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사건을 일일이 센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사건의 가지수,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행과 사건과 표본 공간과 경우의 수, 이런 단어들이 조금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게 이제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세어 나갈 건데 이 경우의 수를 세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더해서 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해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해서 세는 거 있죠. 이 더해서 세는 것과 곱해서 세는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야. 이 더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곱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곱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거는 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떤 거는 곱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어쩔 때 합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쩔 때 합하냐면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죠? 또는 따로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곱사건은 비교가 되죠? 어떻게? and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 동시에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시면 되냐면 곱하기 사건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어떠한 길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떠한 길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지점 A점에서 B점이 있고 그 다음에 C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A에서부터 C까지 갈 건데 꼭 B를 들려서 그리고 C로 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로 가는 방법. 자, B에서부터 C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B점을 기점으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고 여기도 한 가지니까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고 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B점에서 C점까지 가는 방법이 6가지다. 근데 그리고 연달아 이렇게 들렸다 가는 거니까 곱하기가 돼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니? 12가지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에다 밑줄을 좀 커보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줄을 긋고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기. 그러니까 결국은 또는이다라는 얘기죠. 또는 그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합사건으로 정리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를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NA 합집합 B라는 사건은 그죠? NA 합집합 B라는 사건. 이 합집합이란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이야. A 또는 B가 일어날 A 또는 B죠. A 또는 B. 합사건의 뜻 자체가 이 합이라는 기호 자체가 A 또는 B죠. 반대로 교집합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교집합은 A 그리고 B입니다. A 그리고 B.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사건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합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고 NA 플러스 NB. 원래는 이제 NA 교집합 B가 따라 있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에 교집합이 파이일 때 그랬으니까 얘가 0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뺄 필요가 없었다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사건의 계산은 저렇게 합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죠. 또는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4 또는 5죠. 그러면 4로 나누어 떨어진 건 4의 배수죠. 4의 배수의 사건, 그죠? 그리고 더하기 5로 나누어 떨어지면 5의 배수죠. 5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5의 최소공 배수는 20이죠. 그래서 20의 배수의 개수를 빼줌으로써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의 배수는 몇 개냐?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는 25개죠. 5의 배수는 몇 개죠? 20개죠. 그 다음에 20의 배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5에서 몇 개를 빼야 되니까 5개를 빼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40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이 나와진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게 무슨 사건이다? 합사건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게 또는입니다. 또는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앞에 거는 누구의 배수? 3의 배수의 개수, 그죠? 3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누구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4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누구의 배수를 빼야 되겠습니까? 12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의 배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몇 개가 들어가니? 33개. 4의 배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몇 개? 25개. 그 다음에 12의 배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7개. 그러면 쭉 계산하면 자, 8개입니까? 자, 8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58개에서 8을 뺐으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50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사건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쌤이 초반이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면서 가보겠습니다. 950번. 자, 봐. 졸지 말고 잘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 단원을 끝낼 수가 있다. 자, 문장 한번 다시 보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부터 7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2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자, 이게 중요한 문장 나오죠? 72와 뭐가 돼야 됩니까? 서로 소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서 일단 우리가 아직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정리를 해봐. 이 서로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서로소. 이 서로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약수가 뭐밖에 없을 때가 서로소입니까? 공약수가 1뿐일 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약수가 1뿐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숫자 2하고 숫자 3이 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숫자 2의 약수는 뭡니까? 숫자 2의 약수 1하고 2가 되죠. 숫자 3의 약수는 뭐가 됩니까? 1하고 3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공약수가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이때 2와 3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서로소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거야. 알겠죠? 이 서로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항상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 72와 서로소다라는 건 어떻게 잡습니까? 라고 했을 때 72라는 숫자를 갖다가 빨리 소인수 분해를 해봅니다. 72를 소인수 분해하면 36 곱하기 2 그러니까 얘가 2, 3 그죠? 2, 3은 6, 2, 6, 12 그 다음에 2, 1은 2, 2, 8에 16 그 다음에 2, 9, 18 3, 3은 9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72의 소인수는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2와 3이 되어집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 72와 서로소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이 72와 서로소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2의 배수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뭐의 배수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3의 배수가 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72와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소인수가 적힌 공을 뽑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려야 되겠죠. 잘 봐 이거.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빼주면 되겠죠. 뭐를 빼주면 되겠니? 2의 배수 또는 누구의 배수를 빼주면 되겠어? 3의 배수인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1부터 72까지니까 당연히 몇 개입니까? 72가지가 되어지겠고 이때 1부터 72까지 2의 배수 몇 개? 36개. 3의 배수 몇 개? 24개. 그 다음에 최종 배수 6의 배수 몇 개? 12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가 72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60이죠. 60에서 12 뺐으니까 얼마가 돼? 48이 되고 자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4가 돼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얘기가 몇 개 나왔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 서로소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놓고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또 틀린다 봐라. 자 1과 32는 서로소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자 맞죠. 자, 아니란 사람 있잖아 지금이. 자 1하고 32는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러면 1과 모든 수는 서로소이다. 맞아 안 맞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1과 모든 수는 서로소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950번이었습니다. 잘 보시고 어떻게 풀었는지 보셔야 되고 이게 지금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보면 원래는 지금 이제 서로소의 관계 72와 서로소의 관계에 있는 숫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풀이 방법은 전체에서 뭐를 뺀 거니?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의 개수를 뺐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950번이었습니다. 다음 951번. 자, 951번. 자, 보세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x집합의 1, 2, 3, y집합의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지. 자, 첫 번째 가번 조건 봐봐. 가번 조건. 자, x와 y가 각각 누구 소속이냐면 x1 값이 누구 소속이야? x의 소속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x1이 될 수 있는 값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요 x1이 될 수 있는 값이 누구란 얘기야? 라지 x의 집합의 원소니까 x1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중에 있다? 1, 2, 3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생각해봐. 같은 논리로. 자, x2도 지금 누구의 원소입니까? x2 누구의 원소야? 다시 x의 원소지. 그러니까 이 x2조차도 뭐 중에 나와야 돼? 1, 2, 3 중에 나온다. 근데 그 1, 2, 3 중에 x1 값보다 x2 값이 크면 그거 대 y 값도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자, 지금 현재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x 보따리 안에 1하고 2하고 3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니까 y 보따리 안에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1, 2, 3, 4가 들어가 있죠. 그지?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내가 이 숫자 1을 지금 x1이라고 놓으면 얘가 더 큰 값 x2가 되겠지. 그러면 x1 값이 만약에 2로 가면 x2 값인 2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fx2 값은 fx1보다 커야 되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문제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등호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값이 선택이 되어지면 1이 2로 갔다라고 선택이 되면 2값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갈 길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2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 3값도 얘보다는 크니까 이거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밑으로 선택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된다고? 나번 조건 봐봐. F1 값하고 F2 값을 더했더니 무슨 값하고 똑같아졌대? F3 값하고 똑같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F1 값하고 F2 값은 누가 더 크거나 같다? F2 값이 더 크거나 같지? 그 다음에 F3 값도 F2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F3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F3 값은 가장 작은 숫자 누구부터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 F3 값은 2부터 될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이때 F3 값이 2가 되면 즉 잘 봐. 써볼게 이제. F3 값이 2가 되어지면 그때 F1 값하고 F2 값은 당연히 뭐밖에 안 됩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1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F3 값이 만약에 3이 되어지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F3 값이 3으로 간다는 얘기는 더해서 3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럼 F1 값하고 2 값은 더해서 1하고 2밖에 없지.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로 가. 이거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음 F3 값이 만약에 4로 간다고 하면 자 당연하죠. 얘 값이 뭐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얘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3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될 수 있어? 2가 되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F1 값이 1로 가고 F2 값이 1로 간 다음에 F3 값이 2로 가는 함수 하나 됐니? 다음에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는 또 하나.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1로 가고 3으로 가서 4로 가는 것 또 하나. 그 다음에 2로 가고 2로 가서 4로 가는 거 하나. 총 몇 개가 나오니? 4개가 나오죠. 그래서 4개의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가 니네가 문제를 풀었었을 때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한 번씩 쭉 나열을 해보는 거다. 자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좀 익숙해지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딴 생각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주시고 952번 집합 x가 1, 2에서 y 1, 2, 3, 4, 5, 6으로의 함수 f 중 f1과 f2의 가가 더해가지고 누구의 배수가 되셔야 됩니까? 4의 배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잘 봐봐. 자 까다롭게 생각하지 말고 f1과 f2를 더해서 누구의 배수가 된다는 게 포인트야? 4의 배수죠. 그럼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1하고 2밖에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y 안에 들어있는 건 전체 함수니까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5부터 6까지죠. 맞아?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중에 몇 개를 꺼낼 수 있어 우리가? 2개를 꺼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값이 1로 갔다라고 했었을 때 2값이 갈 수 있는 길은 더해서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2가 갈 수 있는 건 뭐야? 3으로 가도 되죠. 그럼 2개 더하면 4의 배수가 된 거 맞지? 나 이 값은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또 있어 없어?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F1 값이 1로 간다고 하면 F2 값은 고정이야. 얼마로 고정이라고? 3으로 고정. 맞아 안 맞아? 근데 위치를 바꿔서 F1 값이 3일 때 F2 값이 뭐가 되셔도 돼? 1이 되셔도 괜찮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F1 값이 2로 갔다고 쳐봐. 2로 갔어. 그러면 F2 값은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뭘로 갈 수도 있어? 2로 갈 수도 있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또 뭐로 갈 수 있습니까? 6으로 갈 수도 있죠.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2,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다? 2,6이 될 수도 있는데 2,6은 몇 컴마 몇으로 바꿀 수 있어? 6,2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와 봅시다.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1값 자체가 3으로 가시게 되면 됐죠? 3으로 가시면 2가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되지.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다 써먹었죠 여기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이 3으로 갔으니까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만 내려오시면 돼. 그러면 더해서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2가 뭐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5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 써보세요. 3,5가 있고 몇 컴마 몇이 있다? 5,3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얘가 4로 가시면은 얘는 이제 당연히 뭘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4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얘가 5로 가시면 얘는 뭐로 가시면 돼? 5로 가시면 자 그죠? 3으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5,3은 아까 다 써먹었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얘가 6으로 가시게 되면 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6,2 다 여기 써먹었죠. 6으로 가면 2가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빠져먹은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6, 얼마? 6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몇 개가 된건 알 수 있습니까? 9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선생님 꼭 이렇게밖에 못 풉니까? 자, 이제 이건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린 거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뭐에 포인트를 맞춰봐? 4의 배수에 포인트를 맞춰봐. 여기에 있는 거를 두 번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4가 있죠. 4의 배수는 또 누가 있습니까? 8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12가 있죠. 여기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12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없어? 6하고 6을 더했으니까 12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12가 되는 경우를 찾아봐. 뭐하고 뭐밖에 없니? 6,6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 찾아봐. 뭐가 있습니까? 1,3, 2,2 또 뭐 있습니까? 3,1. 자, 8이 되는 거 찾아봐. 뭐가 있습니까? 2,6.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4,4.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6,2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6,6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써놓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야, 똑같은 문제, 이거 똑같은 풀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니네한테 뭐해? 풀기가 좀 편해 보이지? 그래서 이럴 때는 4의 배수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4의 배수에 해당되어지는 순서쌍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순서쌍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자, 다음 953번, 954번으로 또 가볼게. 자, 보세요. 첫 번째 유형, 지금 합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합사건입니다.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A, B라고 했는데 주사위가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 이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뭐까지야?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B도 될 수 있는 숫자는 뭡니까? 1부터 6까지. 그러면 이제 A와 B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은 총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6 곱하기 6이니까 뭐가 되겠니? 36까지. 왜 곱하기를 했니? 동시에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의 그래프과 X축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X축과 적어도 몇 번 만난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적어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좀 많아졌지.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 번 만난다 그랬으니까 안 만나는 경우를 해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빼주면 그럼 적어도 한 번 만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졌으니까 총 몇 가지? 36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만난다는 경우는 요거 이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는 이거 대 판별식 D가 뭐보다 적다? 0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8B가 뭐보다 적다? 0보다 적다. 그러면 A의 제곱이 뭐보다 적다? 8B보다 적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십니다. 됐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서 이렇게 풀려고 그랬으니까 이걸 구했는데 만약에 오리지널로 푼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구하면 돼? 판별식 D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A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8B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요거를 풀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제곱이 8B보다 크려 그러면 B값부터 생각해봐. 자, B가 1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B가 1 들어가면 얘가 8되지. 그럼 제곱에서 8을 넘어가야 되니까 A는 뭐부터 되는 거야?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자, B가 2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16이지. 16이 되니까 제곱에서 16을 넘어서려면 뭐부터 돼야 돼? 4부터 되겠죠. 4부터 6까지. B가 3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24. 커지려면 뭐부터 뭐까지? 5부터 6까지. 자, B가 4 들어가면 32니까 뭐밖에 없어? 6밖에 없고 5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3부터 6까지 몇 개입니까? 4개. 3, 4, 5, 6 4개. 4, 5, 6 몇 개? 3개. 5, 6 몇 개? 2개. 6 몇 개? 1개. 그러니까 총 개수 더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문제 잘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풀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충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이 단원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기말고사가 결정이 난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한 문제도 안 빼고 풀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단원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수 A, B, C.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 개를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곱하기 6.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16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 중에서 2차 방정식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뭐가 되기를 원해? 자, 얘가 중군입니다. 중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중군이 되어지려면 판별식 D가 딱 뭐가 되셔야 됩니까? 0이 되셔야 되죠. 따라서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결국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되는 거니까 B의 제곱이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AC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면 자, B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B 값이 1일 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C 값이 뭐가 되시면 돼? 1이 되면 되고 B 값이 2가 되어지면 얘가 4가 돼야 되지. 그럼 AC 값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고 B 값이 3이 되어지면 AC 값은 뭐가 돼야 되니? 9가 돼야 되고 맞아 안 맞아? B 값이 4가 되어지면 AC 값은 뭐가 돼야 돼? 16이 되고 B 값이 5가 되면 AC 값은 뭐가 돼야 돼? 25. B 값이 6이 되면 AC 값은 뭐가 돼야 돼? 3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순서쌍입니다. 그럼 여기다 딱 이렇게 A, C의 순서쌍을 써보면 얘는 뭐밖에 없어? 6, 6밖에 없죠. 곱해서 36이 돼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곱해서 25 되는 거 뭐밖에 없어? 5, 5밖에 없습니다. 곱해서 16 되는 거 뭐 있습니까? 4, 4. 그 다음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곱해서 9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자, 3, 3이 있습니다. 그런데 곱해서 4 되는 거 보세요. 조심하셔야 되지. 1, 4, 4,1.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2,2가 있다는 얘기죠. 곱해서 1 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1,1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답은 8개다. 이렇게 체크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1번 유형 한번 풀어봤다. 1번 유형. 아마 이제 합사건에 대한 유형이 나왔을 때 좀 자신있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알겠니? 자, 이게 합의 사건이다. 합의 사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 또는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푸시고 경우의 수 문제는 일일이 세어 나가는 걸 기본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사위에 대한 합의 법칙이 나옵니다. 주사위에 대한 합의 법칙.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쌤이 건너뛰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알았을 거니까 조금 쌤이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죠?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5의 배수입니다. 그죠? 합이 5의 배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5의 배수인데 주사위는 1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니? 던지면 1부터 6까지가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1부터 6까지에 있는 주사위 눈 2개를 더하면 2개의 눈을 더하면 그러면 2개의 눈을 더했으니까 2부터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겠니? 어디까지? 12까지 흘러갈 수 있죠. 그러면 2부터 12까지 중에 5의 배수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5하고 10밖에 없지. 그럼 자 봐. 답은 더해서 5가 되는 케이스와 더해서 뭐 되는 케이스만 찾으면 돼. 10 되는 케이스 찾으면 되는데 순서상으로 찾아야 되니까 더해서 5 되는 거 몇 컴마면 1,4. 그 다음 뭐 있어? 2,3. 그 다음 뭐 있어? 3,2. 그 다음 뭐 있어? 4,1이 있죠. 자, 더해서 10 되는 거 찾아보자. 뭐가 있어? 처음에 뭐 있습니까? 그죠? 4, 얼마? 6. 그 다음 몇 컴마면 5,5. 그 다음 몇 컴마면 6,4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됩니까? 7가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두 눈의 수,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가 몇 이상? 4 이상이 돼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노는 겁니까? 주사위죠. 근데 니네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눈의 차 있잖아, 차. 이 차라는 건 항상 양수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의미합니다. 차는 뭘 의미한다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 이게 차인 거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걸 차라고 부르진 않아. 알겠죠? 그러면 4 이상이 돼야 되니까 생각해봐. 주사위 2개를 던져가지고 가장 간격이 많이 벌어지려면 얼마까지 벌어질 수 있어? 얼마? 그죠? 5까지 벌어질 수 있죠? 자, 5까지 벌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4, 3, 2, 1, 차가 0일 때까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차가 5가 되어지려면 그 2개의 눈이 뭐하고 뭐가 나오셔야 돼? 그죠? 하나는 뭐가 나오셔야 됩니까? 6이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1.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주사위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차가 4가 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가 6 나오고 하나가 뭐 나오면 돼? 4 맞죠? 그러니까 4, 6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5가 나오고 하나는 1이 나오면 되지. 그래서 1, 5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차가 3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6 나오고 3 나오니까 3, 6이 나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뭐가 나오셔도 됩니까? 5하고 2가 돼도 되고 2하고 5가 돼도 됩니다. 또 뭐가 있죠? 4하고 1이 되면 되고 1하고 4가 되면 됩니다. 이해되지? 네. 뭐라고요? 아, 차가 여기 6,2죠. 네. 그 다음에 2,6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차가 2가 될 때 누구하고 누가 되겠습니까? 6,4 또 뭐가 있습니까? 4,6 그 다음 뭐가 있죠? 5,3 그 다음에 누가 있지? 3,5 그 다음에 4,2 2,4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3,1 1,3 되니? 네, 얘는 뭐가 되겠지? 더 쉽지 이제 6,5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2,1 이렇게 쭉 되어서 딱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차가 뭐 이상이라 그랬어? 4 이상이니까 요만큼만 세워주시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답이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차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오케이. 자, 이게 956번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은 이제 니네가 조금 더 풀어보시기로 합시다, 이제. 그 다음에 961번으로 가서 터프 문제만 쌤 한번 풀어줄게. 자, 961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세 주사위 ABC를 동지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뭐가 되셔야 돼? 짝수가 돼. 자, 이제 봐봐, 이제. 자, 주사위 눈금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왔는데, 그걸 곱했더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니네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니? 세 개를 곱해서 짝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는 뭐다? 짝수가 되셔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말이 뭐야? 자, 모두 뭐다? 홀수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냐면 요거를 구한다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주면 돼? 뭐인 경우를 빼주면 돼?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가 3개를 던졌으니까 총 몇 가지? 몇 가지? 216가지가 되겠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중에 모두 홀수는 첫 번째 주사위도 1, 3, 5 중에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3가지죠. 3가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도 몇 가지? 3가지. 세 번째 주사위도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를 빼야 되니? 27가지를 빼야 되니까 답은 189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의 계산법이라고 부르냐면 봐봐. 원래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정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사건, 그거에 반대되어지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여집합 배웠잖아. 여집합.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어쩔 때 여사건으로 푸냐? 표시하세요. 적어도라는 해석이 들어갈 때 그때는 무슨 사건으로 푼다? 여사건으로 푼다. 거기다 써놓습니다.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옆에 뭐까지 써보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 나와도 여사건으로 푼다. 아시겠죠? 자, 적어도 또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알겠습니까? 자,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에 있어서 해의 개수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962번. 의미 아닌 정수 XY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XYG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말입니까? 의미, 그렇죠. 0 또는 양수인 얘기입니다. 0 또는 뭐다고? 양수 이런 얘기입니다. 0 또는 양수.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됐죠. x 플러스 2y 플러스 3gt가 뭐가 되는 걸 구하고 싶어? 10이 되는 숫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보이죠? 이 개수가 큰 숫자의 문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해서 10이 되려면 z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z가 3이 들어가면 땅땅해서 x 플러스 2y는 얼마로 줄어듭니까? 이제
9가 되어지면 1이 되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가 1이 되어집니다. 1. 이게 1. 이해되죠? 그러니까 Z가 3일 때 X 플러스 2Y는 얼마를 만족하면 돼? 그리고 나서 다시 화살표를 긋고 나서 또 큰 숫자 2가 있지?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Y는 얼마?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X가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상 한 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Z가 2로 줄어들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X 플러스 2Y가 얼마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죠? 4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고 이때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얼마부터죠? 2이고 Y가 2면 X가 뭐가 되면 되니까 0. Y가 1 들어가면 X가 뭐 들어가야 됩니까? 2. Y가 0 들어가면 X가 뭐 들어가야 됩니까? 4. 그래서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까? 3가지가 추가가 됐죠. 아까 한 가지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Z값이 얼마로 줄어들면? 1로 줄어들면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7이 되죠.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얼마부터? 3부터 쭉 내려가서 Y가 어디까지? 0까지. 그때의 짝꿍 X값이 생기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몇 가지가 추가가 됐니? 4가지. 자, Z가 0이 되어지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셔야 됩니까? 10이 돼야 되지. 그럼 Y값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 5부터 4, 3, 2, 1, 0.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 여기서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 여기서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 여기서 몇 가지가 됩니까? 1가지. 그러니까 총 경우수 몇 가지? 14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지금 풀어주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안 보인 사람들은 정말 손해입니다. 2번 다시 다 풀어주진 않을 거거든, 현성아. 잘 하고 있지? 다 이해되고 있지? 대답해봐 빨리. 설마 이게 지금 이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내가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게 이해 안 되면. 다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봐봐. 5g, 10g, 15g짜리 저울추가 여러 개가 있다. 이 세 종류의 저울추를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50g을 만드는 방법. 근데 일단 밑줄을 좀 그어야지.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번 시험에 실수를 또 할 겁니다. 1개 이상 꼭 사용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50g을 만들 겁니다. 이해되니? 자, 50g을 만들 건데 50g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보세요. 5g짜리 X개. 그럼 무게가 어떻게 돼? 5X.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10g짜리 Y개. 그럼 무게가 어떻게 돼? 다음 15g짜리 Z개. 그럼 무게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해서 는 50이 되는 걸 만들면 되는데 이때 X, Y, Z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러면 Z는 몇 개부터 가능합니까? Z는 몇 개? 자, Z가 3개부터 가능하죠. 맞아 안 맞아? 자, 잘 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봐야 돼. Z가 3일 때 그러면 5X 플러스 10Y는 얼마가 되어집니까? 5가 되어지지. 그러면 Y가 뭐가 되어버려?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Z는 뭐부터 가능합니까? 2개일 때부터 가능하고 Z가 2가 되면 5X 플러스 10Y는 얼마가 됩니까? Z가 2니까 30 빼면 얼마가 돼? 20이 되어지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히 Y는 2 들어가면 돼 안 돼? Y는 얼마? 1이고 X는 뭐이다? 2이다.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때 한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Z가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Z가 1일 때 그러면 5X 플러스 10Y는 얼마가 되셔야 됩니까? 얼마? 1 들어갔으니까 빼면 얼마가 돼? 35.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가능 개수죠. 그럼 Y는 몇 개부터 가능합니까? 3이고. 맞아 안 맞아? 그때 Y가 3이면 X가 뭐 들어가면 되니까? 1. Y가 2 들어가고 그러면 X가 뭐 들어가면 됩니까? 몇 개? 그죠? 15가 돼야 되니까 몇 개? 3개. 자, Y가 1이고 그러면 10이니까 X는 몇 개? 5개. 그러면 추가가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추가가 되지. 그 총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자, 사용하는 5g짜리 개수를 뭐라고 놓고? X개. 10g짜리 개수를 몇 개라고 놓고? Y개. 15g짜리 개수를 몇 개라고 놓고?
Z개라고 놓은 다음에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제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966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96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68번입니다. 자, 968번 문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700원짜리 음료수를 4개를 구입한다. 자, 일단은 700원짜리 음료수 몇 개 구입했습니까? 4개를 구입하면 총 구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죠? 2,800원어치를 구입을 한 거죠. 거스름 돈이 생겨야 됩니까? 생기지 않아야 됩니까? 생기지 않을 때 2,800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딱 2,800원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자 100원짜리 개수 사용한 개수를 X개, 500원짜리 사용한 개수를 Y개, 1000원짜리 사용한 걸 Z개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거기에 넣은 돈은 총 1000Z 플러스 다음에 500Y 플러스 100X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자, 이때 우리는 X나 Y나 Z는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셔야 됩니까?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됐습니까? 그러면 Z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얼마? 2가 되어지겠죠. 자, Z가 2일 때,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0Y, 그 다음에 플러스 100X는 얼마가 되니? 800이 되죠. 800. 맞아, 안 맞아? 이때 Y가 쓸 수 있는 개수 몇 개? Y는 1개. 그러면 X가 몇 개가 되시면 됩니까? 3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Z가 1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500Y, 그 다음에 플러스 100X는 이번엔 얼마가 됩니까? 자, Z가 1입니다. 1000만 빼야 되면 얼마가 돼? 1800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숫자 얼마입니까? 몇 개부터? 3개부터. 몇 개까지 쭉 내려갈 수 있어? 2개, 1개, 0까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고 여기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니? 4개. 자, 만약 Z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500Y 플러스 100X 값이 얼마가 되셔야 돼? 그대로 얼마? 2800이 되셔야 되겠지?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부터 시작할 수 있어? 5, 4, 3, 2, 1, 0. 몇 개입니까? 6개. 그럼 총 개수 몇 개가 됩니까? 누구요? 누구요? 여기 Z2가 되어 있을 때 그중에 하나 더 있네요. Y가 0을 빠져먹었네. 그래서 Y가 0이고 X가 들어가니까 이거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총 몇 개? 12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리 가능하니? 오케이. 자, 이게 968번 라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수용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이 수용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써놔보세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 수용도를 다른 말로 가지치기라고도 한다. 자,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69번 문제입니다.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I번째 자리에는 숫자 I가 적힌 카드가 오지 않도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선생님이 자, 숫자 3개를 나열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첫 번째 숫자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숫자인데 여기 1 오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숫자, 이게 두 번째 자리죠. 두 번째 자리에 2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세 번째 자리에 3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기에 1, 2, 3을 제외하고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문제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배열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잘 보세요. 자, 얘가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숫자는 2를 제외하고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 또는 누구로 갈 수 있어? 2 또는 3으로 갈 수 있지. 만약 얘가 2로 간다고 하면 됐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니? 그렇죠. 얘는 3으로 가야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3은 1로 가야 딱 정해졌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봐줘. 자,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3이 있습니다. 또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1을 어디로 보냈어? 2로 보냈지. 근데 1을 어디로 보낼 수도 있어? 3으로 보내면 2는 어디로 가셔야 돼? 1로 가고 3은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고급지게 또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거기다 써라.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란순열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봐봐. 지금 1번 첫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1로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자, 얘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열을 하되, 자기를 제외한 값으로 배열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두 명이라고 할게. 두 명이 있었을 때 두 명이 자기 가방이 있어. 이렇게 A, B가 있는데 가방이 A-B-가 있어. 근데 집에 돌아갈 때 자기 가방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기 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 몇 가지야? 두 명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죠.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거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3명일 때는 서로 다 다른 가방 가져갈 경우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럼 4명이 되어지면 서로 다른 거 가져갈 건 몇 가지냐? 9가지입니다. 5명이 되어지게 되면 서로 다른 경우를 가져갈 경우가 몇 가지냐? 44가지입니다. 6명이 되어졌을 때 다른 가방 가져갈 건 몇 가지냐? 265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때마다 가지치기를 할래? 애울래? 애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애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경우라고 한다고? 교란순열인데, 교란순열이 뭐라고? 아주 쉽게 생각해. 운동장에서 자기 가방 내려놓고 놀고 있다가 집에 갈 때는 전부 다 다른 가방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단 한 사람도 자기 가방 가져가면 안 돼. 알겠니? 그런 걸 우리가 교란이라고 부르고, 교란의 가지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지? 자, 한 번 더. 자, 2명일 때 교란 몇 가지? 3명일 때 교란 몇 가지? 4명일 때 교란 몇 가지? 5명일 때 교란 몇 가지? 6명일 때 교란 몇 가지? 신발 사이즈 256이라는 신발 사이즈 있냐 없냐? 없지. 265 신발 사이즈. 나중에 헷갈려. 265였지? 256이었나? 헷갈린다고. 그때 뭐를 생각을 하고? 신발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256 뒤지게 맞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봐봐. 어이 970번 현성 답 뭐야? 970번 답 뭐야? 그렇지, 그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4명이 선물을 준비할 건데 서로 교차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4명이니까 몇 가지? 9가지. 이해됩니까? 자, 몇 가지? 971번 몇 가지? 9가지. 다 똑같은 문제야. 알겠니? 자, 972번 문제입니다. 저기죠? 자, 보세요 이제. 자, 봐. 약간 이제 교란을 응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근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보죠. 지금 총 몇 명이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5명. 5명이 뭐 할 겁니까? 자기소개 써놓고 가져갈 거지. 그죠? 근데 노란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한 사람만 자기 거 가져갈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교란돼야 되죠. 교란. 맞아 안 맞아? 그럼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5명 중에 자기 거 가져갈 사람 1명을 선택해야 되겠지. 몇 개가 나와? 5가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A가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뭐가 돼야 돼? 교란이 돼야 되지. 4명의 교란 몇 가지? 그래서 답이 몇 가지가 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요거를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저거를 뒤에 답지를 보고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이상하게 푼다거나 그러면 정말 또 소리 들어. 알겠죠? 보자마자 저거는 누구만 알려주는 거야? 네, 선생님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알아. 저걸 다르게 풀고 있는 애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가르쳐줘야지. 서로서로 잘 해야 되니까. 글지 현성이? 학교 가서 가르쳐줄 거지? 안 가르쳐준다고? 왜? 자기 몰라. 와, 이거 어이없는 놈이네 저거. 자, 913번입니다. K1, K2, K3, K5 쭉 있습니다. 각각 한 개씩 넣을 때 3번 책은 어디에 넣고 K2에 넣고 나머지 책은 자기와 같은 거에 넣으면 돼, 안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5권의 책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책이 있지? 근데 거기에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K1 가방, K2 가방, K3 가방, K4 가방, K5 가방이 있는데, 이 중에 3번 책은 어디다 넣을 거야, 일단? K2에 넣을 거야. 이렇게 넣은 상황으로 끝났어. 이건 종결이야. 근데 나머지 1, 2, 4, 5가 1, 3, 4, 5에 뭐가 되셔야 됩니까?
교란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4가지가 교란이니까 답은 9가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왜냐면 봐봐 숫자가 1, 2, 4, 5인데 여기는 1, 3, 4, 5야. 맞아 안 맞아? 조심해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이렇게 풀었었어야 돼. 근데 그 선생님이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가지치기 수용도를 작성해야 돼. 무슨 얘기냐? 1번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야? 1번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K3 또 뭐가 있어? K4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K5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2번이 갈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1번이 K3로 갔다고 생각해봐. 1번이 K3로 갔다. 그러면 2번이 갈 수 있는 건 누구로 갈 수 있어? K1, K4, K5 맞아 안 맞아? K1, K4, K5로 갈 수 있죠. 3번은 이미 결정냈으니까 다음 몇 번을 보내면 돼? 4번을 보내면 되죠.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1번이 어디로 가고 K3로 가고 2번은 어디로 가고 K1으로 가고 자 4번하고 5번이 남았지. 근데 누구하고 누가 남았어? 이렇게 남았지.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자 서로 교차해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 한 가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거 왜 한 가지로 매듭하는지 알겠지? 서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1번이 K3로 가. K3로 가고 대신 2번이 어디로 간 거야? K4로 간 거야. 그러면 K3, K4를 가져갔으니까 4번, 5번은 K1과 K5 중에 갖고 가야 되겠지. 자, 그래도 몇 가지가 됩니까?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K3와 1번하고 2번이 K3와 K5를 가져가게 되면 K1과 K4가 남았지. 그럼에도 몇 가지가 됩니까?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K4가 이제 1번이 K4를 가져갔죠. 그러면 2번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야? 1번이 K4를 가져갔으니까 2번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 줄어들었어. 누구? 자, K1 가져갈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누구? K3, K2는 가져갈 수 있어 없어? K4는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도 줄어들었지. 그러면 이제 K1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K1을 가져갔으니까 네 번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야? K4와 K1을 가져간 상태야. K4와 누구를 가져갔다고? K1을 가져갔다.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지금 누구하고 누가 남았니? 그렇죠. K3는 지금 이제 K3하고 누가 남았다? K5가 남았죠. 그러면 이제 4하고 5가 가져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가 되어지겠죠.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K1번이 K4를 가져가면 2번이 뭐를 가져가겠지? K3를 가져갔지? 그럼 이제 봐봐 이제 1번하고 2번이 K4와 K3를 가져갔어. K4와 K3를 가져갔죠? 그럼 남는 게 몇 번이 남았습니까? 자, K1하고 K5가 남았지? 이때도 얘들이 다른 걸 가져가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번이 K5를 가져갑니다. K5를 가져갔습니다. 1번이. 자, 이거 다시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써보면 자, 1번이 누구를 가져갔다고요? K5를 가져갔습니다. 자, K 지금 몇 번째는 3번은 지금 몇 번에 넣은 거야? 여기 가져갔지? 자, 얘도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이 남았지?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5번인데 그러면 이제 2번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2번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번, 3번, 4번에서 3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됐는데 그러면 K1과 K5를 가져갔어. K1과 K5를 가져가면 남는 건 누가 남아? 자, K3, K4가 남았지? 그럼 얘들이 가져갈 방법 몇 가지? 일단 얘는 한 가지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K5와 K3를 가져갔어. K5와 K3를 가져가도 가져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K5와 뭐를 가져가면? K4를 가져가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2명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야? 자, 그렇죠. 얘가 이렇게 교차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 2가지. 됩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3가지. 다음에 5가지. 되겠죠? 7가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9가지.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되죠? 근데 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아까 풀 수 있었다는 거, 애워놓고 풀 수 있었다는 거. 되겠지? 자, 한번 다시 봐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보세요. 5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 임의로 모자를 다시 가져갈 때 5명 모두가 다른 학생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 현상은 몇 가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5야. 되겠니? 이걸 가지치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다음 974, 975번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974, 975. 자, 5명의 학생이 이건 했네. 그 다음에 이거 1, 2, 3, 4를 딱 했는데 이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A1이 1 되면 돼, 안 돼? A1이 2 되면 돼, 안 돼? A1이 3 되면 돼, 안 돼? A4가 4 되면 돼, 안 돼?
그럼 총 몇 가지가 되겠어? 9가지가 되겠죠. 되겠죠? 4명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되겠니? 그래서 9가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 드디어 이제 합의 법칙 하나 다 배우셨습니다. 그죠? 합의 법칙. 괜찮았지? 자, 합의 법칙에서 고배 법칙으로 바꿔지면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합의 법칙은 또는이다. 고배 법칙은 뭐다? 그리고다. 합의 법칙은 따로따로다. 고배 법칙은 뭐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76번 문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976번 준호가 네 종류의 뭐가 있습니까? 윗옷.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윗옷을 입어야 되는데 윗옷이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네 종류.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뭐가 있습니까? 바지가 있습니다. 바지는 몇 종류라고? 세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입니다. 신발은 몇 종류가 있죠? 자, 신발은 2종류가 있습니다. 자, 옷을 입고 나가는데 뭐 신발만 신고 나가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다 입고 나가야 되겠죠. 동시에죠. 그럼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됐습니다. 976번입니다. 곱사건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쭉 읽어보시고 하시고 좀 어려운 문제들만 쌤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히 쉬운 얘기입니다. 곱사건은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뭐하고? 합사건하고. 이해되지? 자, 보세요. A 지점에서 시작하여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오른쪽 그림과 도형을 그리려고 한다. 되겠니? 이거 풀으라고 하면 굉장히 뭐 어려워라고 하는데, 자, A 지점이 있죠. 되겠죠? 자, A 지점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요걸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입이라고 부를게요. 되겠죠? 자, A 지점에서 처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를 선택해? 입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입이 몇 개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입을 선택했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가지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2가지가 됐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선택권이 이제 여기로 오겠죠. 봐봐. 여기 와봐. 여기 왔니? 자, 여기 왔어.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입이 몇 개가 남았어? 2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 입을 선택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입은 하나밖에 없지. 하지만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딱 서있지. 그럼 요 길 타고 또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또 입이 몇 가지? 3가지. 선택권 2가지. 입이 몇 가지? 2가지. 선택권 몇 가지? 2가지. 다시 1가지 2가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3이 하나, 둘, 그러니까 3, 3은 9. 맞아 안 맞아? 그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래서 128. 맞아 안 맞아? 그래서 9, 8에 72.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여기 8개네. 256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6, 9, 5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니? 요거 실질적으로 답 쓰라 그러면 답 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틀려요. 왜? 가지수를 현저하게 적게 생각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일단 뭐 선택해야 돼? 입 선택하고 입을 선택했으면 입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시 몇 가지? 2가지가 있다. 나와야 되지. 나오면 다시 입이 또 몇 개가 보여. 또 입이 2개가 보이니까 입 선택하고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985번입니다. 자, 항의 개수죠.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뭐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982번. 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 지금 우리가 이게 연산을 한다는 게 x에다 2 곱하고 x에다 2 곱하고 x에다 2 곱하고 x에다 2 곱하고 y에다 2 곱하고 y에다 2 곱하고 y에다 2 곱하고 그러면 총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지니? 8개. 보자마자 앞에 거 몇 개? 2개. 뒤에 거 몇 개? 4개. 곱하니까 몇 개? 8개. 자, 마찬가지죠. A마 B의 전체 3승, 그 다음에 X, Y, Z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딱 봐도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 알아 몰라? 자, 보세요. 일단은 전개하시면 됩니다. A마 B의 3제곱을 전개하면 항이 몇 개가 됩니까? 이거 항이 몇 개가 돼 이거? A의 3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이니까 몇 개야? 4개죠.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XY 플러스 2, YZ 플러스 2, ZX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맞아 안 맞아? 앞에는 4개 뒤에는 6개 그럼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24개.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를 전개했을 때 A를 포함. 자, 이 보시면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를 전개했었을 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와 B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A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자, A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A가 여기 있죠. A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없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를 포함한 얘고 얘를 곱하는 개수가 몇 개야? 9개. 거기다 뭐만 딱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 P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A를 포함한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9개가 되겠죠. P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지. 그럼 P를 아예 처음부터 빼버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뭐? 3.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답은 얼마?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A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P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P는 아예 제껴놓고 생각하시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수의 자릿수의 곱합수의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985번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이 A와 B라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때 10의 자리 숫자가 A죠.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입니까? B죠. 근데 A와 B를 더해서 뭐가 되셔야 됩니까? 짝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둘 다 뭐가 되든가? 짝수가 되든가 둘 다 뭐가 되든가? 홀수가 되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지십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의 개수 몇 개야? 자 2, 4, 6, 8 몇 개입니까? 4개죠.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5개죠. 왜 5개입니까? 0, 2, 4, 6, 8 맞아 안 맞아? 20개죠. 이해됩니까? 다음 여기 홀수 개수 몇 개입니까? 1, 3, 5, 7, 9 5개죠. 여기 뒤에도 홀수 개수 몇 개입니까? 1, 3, 5, 7, 9 5개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5가 돼서 몇 개가 됩니까? 25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45개의 짝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됩니까? 오케이. 98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알겠지? 자, 조금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자, 넘어갈게요. 991번, 992번 터프 문제입니다. 자, 991, 99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갑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이거 대 값이 뭐가 되셔야 돼? 홀수가 되셔야 됩니다. A, B, C 플러스 A 뿔 B 뿔 C가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되셔야 됩니다. 자, 숫자 4개를 더해가지고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 그 안에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홀수개. 이해됩니까? 뭐라고요? 이거 안에 이 덩어리 중에 이 네 덩어리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홀수개. 이해됩니까? 자, 홀수가 홀수개에 있어야 됩니다. 됐니? 근데 봐봐. 만약에 홀수가 홀수개니까 홀수가 1개 또는 3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생각해봐. 홀수가 1개만 있다고 생각해봐. 이해되니? 그럼 홀수가 1개만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홀수고 나머지 짝수가 되겠지. 근데 짝수 3개를 곱하면 홀수가 되니? 안 되지. 그럼 얘가 홀수면 나머지는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홀수 그 다음에 짝수니까 곱하면 짝수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제 홀수가 1개일 때는 A나 B나 C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돼야 되겠죠. 되겠니? 다시 이 네 덩어리를 더해서 홀수가 되어지려면 이 네 덩어리 안에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홀수개. 그러니까 홀수개란 얘기니까 하나 또는 몇 개? 3개.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홀수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는 안 돼? A, B, C가 홀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홀수가 되어지는 경우는 A가 홀수이거나 B가 홀수이거나 C가 홀수이거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일단? 3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럼 A가 일단 홀수라고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그럼 A가 홀수야. A가 홀수. 그러면 이제 A가 홀수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짝수. C도 뭐가 돼야 돼? 짝수. A, B, C는 자동 짝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가 홀수가 된다고 하면 A가 될 수 있는 홀수의 개수는 누구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3, 5. 그래서 몇 개? 3가지가 되고. 됐죠? 이때 B하고 C가 짝수가 돼야 되지. 그럼 B의 짝수는 2, 4, 6이니까 몇 개? 3가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가지. 그럼 총 몇 가지가 됩니까? 81가지. 되겠습니까? 자, 다음. 홀수가 3개가 나오셔야 되지. 그럼 홀수가 3개가 나오는 방법은 뭐야? 있어 없어? 없어. 홀수가 3개면 얘가 짝수가 돼야 되지. 근데 홀수 3개 곱해서 짝수가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홀수라고 하면 얘가 짝수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짝수가 되니까 얘가 짝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써야 되는 거야. 알겠니? 약간 뭐 하셔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되겠지. 그냥 대충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문제 풀어주고 있는 느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의 수 내가 오늘 기말고사 이번 기말고사는 뭔가 느낌이 좋아. 다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992번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 구슬 5개가 주머니 안에 있다. 그럼 뭐예요? 주머니 그려. 거기다 구슬 5개 넣을 거야. 구슬 1개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더니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A뿔, B뿔, C가 뭐가 되는 경우를 초조하네? 짝수. 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여기서 한 개씩 몇 번 꺼낼 거야? 3번 꺼냈죠. 근데 확인하고 주머니 속에 다시 넣어 안 넣어? 넣는다 했죠.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문장들. 자,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그랬을 때 나온 숫자가 숫자를 차례로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았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A하고 플러스 B, C 값이 뭐가 되었다? 짝수가 되었다. 이해됩니까? 그러려면 둘 다 뭐가 되거나 둘 다 짝수가 되어지거나 다시 둘 다 뭐가 되면 됩니까? 홀수가 되어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해봅시다. A가 짝수인데 B, C가 짝수가 되려면 맞아 안 맞아? B와 C는 적어도 하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짝수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짝수인 경우는 몇 가지야? 1, 2, 3에서 2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된다는 건 B, C 중에 적어도 하나가 뭐다고? 짝수가 말하고 적어도 하나가 짝수지. 그러면 B, C를 꺼내는 방법은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니까 총 몇 가지? 25가지. 맞아 안 맞아? 그 중에 모두 홀수를 꺼내는 경우는 1, 3, 5,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9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2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6.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32가지. 자, A가 홀수야. 홀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B하고 C도 역시 마찬가지로 곱해서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되려면 둘 다 뭐가 되셔야 됩니까? 홀수가 되셔야 되죠. 그러면 B의 홀수의 개수 몇 가지? 3가지. C의 홀수의 개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27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59가지. 자,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시 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야 될 거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A 플러스 B, C의 값이 짝수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잘 보시고.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도로망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A, B, C, D의 사이에 도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99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네 도시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낸 경우이다. A 도시에서 D 도시로 갈 때 B 도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A에서 D로 가는데 B를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A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면 되는 경우가 있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어디로 가면 돼? C로 갔다가 D로 가는 거. 또 뭐 있습니까? A에서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질문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죠. 3가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9가지.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2가지. 자,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12가지. 24, 9 더했으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33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 어렵죠?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 설마 못 푼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 풀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뭐 끝까지 터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초등학교 문제 나왔죠.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720을 빠르게 뭐한다? 소인수 분해한다. 그래서 2, 3, 60. 그 다음에 2, 1, 80 되겠죠. 그 다음에 2, 90 되겠죠. 2, 4, 5.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3, 1, 5, 3, 5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2가 몇 개? 4개. 3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5가 몇 개? 1개가 있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곱한다. 뭐라고?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 5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니까 총 개수 몇 개? 30개.
알겠죠?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소인수분의 한 후에 지수에 얼마씩 더해? 1씩 더해서 곱한다. 자,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약수 중 홀수의 개수. 자, 1001번. 자, 보세요. 540이죠. 자, 540 일단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인수분해 한다. 2, 2는 4, 2, 7에 14 되겠죠. 그 다음에 3, 90. 그 다음에 3, 30.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3, 10. 다음에 2, 5. 됐죠? 그러면 뭐가 되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가 되겠지. 근데 이 중에서 무슨 홀수? 그러니까 약수 중에 무슨 약수? 홀수인 약수지. 잘 들어. 그러면 소인수가 2하고 3하고 5가 있지. 그러면 3을 하나 밖으로 빼. 되겠습니까? 3을 하나 그러니까 자, 곱해서 이제 홀수가 돼야 되는 형태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짝수가 되어지는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총 여기서 지금 총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총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총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니까 총 몇 개가 됩니까? 그죠? 24가지가 총 약수의 개수죠. 근데 그 중에서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홀수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 이 24개에서 뭐를 빼주면 되겠습니까? 짝수인 약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짝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짝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2의 제곱이 있는데 내가 2를 하나 바깥으로 빼놓고 맞아 안 맞아? 바깥으로 빼놓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되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거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니까 몇 개야? 자 16개가 만들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16개에다가 2만 곱하면 짝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겠지? 짝수는 16개. 그럼 다음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 그래서 답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니? 짝수가 된다는 거는 뭐만 하나 곱하면 돼. 2만 하나 곱하면 짝수가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2를 빼놓고 2를 하나 빼. 2를 빼고 약수를 만들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시 2를 곱하면 다 짝수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짝수의 개수는 저렇게 되겠다. 이해되나? 자, 요 1001번에다가 별표 하나 딱 쳐놔. 1001번에 별표 쳐놓고 어떻게 구했어? 전체 개수 중에서 누구와 되는 약수의 개수를 뺐다? 짝수가 되어지는 약수의 개수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거 다르게 푸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요 약수 중에 홀수가 되려면 얘로만 이루어진 거 구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4 곱하기 얼마가 돼? 2. 그래서 몇 개가 된다? 8이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100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1002번 봐봐. 1002번. 요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2번에 보면 180 중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180을 뭘로 소인수분해? 자, 쭉 소인수분해. 2, 90, 2, 45. 그 다음에 3, 1, 5, 3, 5.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180은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얼마까지 갔죠? 5까지 갔죠. 됐습니까? 이 중 뭐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의 개수. P 어떻게 구하라고 쌤이 이제. P 구하는 방법 뭐야? 일단 2의 제곱이니까 2 하나 빼 바깥으로. 맞아 안 맞아? 됐죠? 아니면 짝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전체를 구해. 전체가 몇 개야? 전체.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8개지. 그 중에 홀수로 이루어진 거 몇 개야? 3 곱하기 2니까 몇 개? 그러니까 몇 개가 짝수로 이루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P 값이야. 그 다음에 Q. Q는 뭐야? 3의 배수지. 3의 배수는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을 하나 바깥으로 빼.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가 되지. 이거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개가 됩니까? 12개. 되겠습니까? 2개 더하랍니다. 그럼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의 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먼저 소인수 중에 뭐를 하나 바깥으로 빼놔라? 3을 하나 바깥으로 빼놔라.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돼. 5의 배수를 구하라. 그럼 누구를 하나 바깥으로 빼면 돼? 5를 하나 빼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방법,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방법을 또 하나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얘기할 거냐. 이것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자,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세어보면 누가 더 많겠니? 지불 방법이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불 방법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100원이라고 하자. 100원이라는 지불 금액은 딱 한 가지지. 근데 100원을 만드는 방법은
100원짜리 한 개로 만들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고 50원짜리 한 개, 10원짜리 다섯 개로 만들 수도 있고 10원짜리 10개로 만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방법이 금액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자, 요것만 기억해.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 자, 1003번에 보면 500원짜리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자, 100원짜리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죠. 10원짜리 몇 개 있습니까? 네 개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밑에 문장 읽지 마. 여기까지만 딱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확인하자. 1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100원짜리 3개 있으니까 500원짜리 역할 해 못해? 못하지. 이건 알겠지? 그러면 그대로 놓고 그러면 네가 500원짜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아니야. 두 가지지. 딴 개 사용하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몇 가지라고? 자, 100원짜리 몇 개 사용할 수 있어? 자, 100원짜리는 4가지. 10원짜리 몇 가지? 자, 다 계산할 거 얼마가 돼? 자, 5, 4, 5, 20이니까 40까지 되지.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안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거 한 가지 빼.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39가지가 되죠. 그게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잘 봐. 잘 봐. 근데 선생님, 그럼 이 문제가 왜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느낌에서 자, 밑으로 하나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봐. 여기 보면 자, 질문입니다. 1000원짜리 몇 개 있습니까? 4장 있습니다. 다음에 5000원짜리 몇 개 있습니까? 3장 있습니다. 만원짜리 몇 개 있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1000원짜리 4장은 5000원짜리 역할 합니까? 못합니까? 근데 5000원짜리 3장은 만원짜리 역할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여기가 좀 약간 이제 간섭이 생겼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어떻게 푸냐? 첫 번째 그대로 놓고 푸세요. 그대로 놓고 1000원짜리 4장이니까 5, 4, 3 됐죠? 마이너스 1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일단 5, 4, 20에 59가지가 나오지. 자, 이거 하나. 다음 두 번째는 잘 봐. 두 번째는 이게 간섭이 생긴 요 부분이니까 만원짜리가 2장이면 5000원짜리 몇 장으로 바꿀 수 있어? 4장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삭제시키고 5000원짜리를 4장이 추가가 돼서 뭐라고 써? 7장이라고 써.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써. 5 곱하기 8 하나 1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봐. 그래서 얘가 더 크지? 이게 방법, 이게 금액. 뭐라고? 이게 뭐? 방법, 이게 뭐? 금액. 나중에 뭘 구하느니? 지불하는 방법의 수, 이게 A야. 지불하는 금액의 수, 얘가 B라고.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8가지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해되냐? 헷갈려 안 헷갈려?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밑밥을 깐 거야. 뭐? 방법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밑밥을 깔아 드린 거라고. 알겠냐? 너 나중에 선생님 물어봐갖고 이런 거 헷갈리고 못 푼다 그러면 진짜 알겠죠? 오케이 바리. 자, 다음. 자, 보세요. 1006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고급 스킬. 자, 다 알고 있는 스킬이지만 한 번 더. 자, 보세요. A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 B로 가죠.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몇 가지? 여기서 빨리 가는 방법 몇 가지? 여기까지 빨리 가는 방법 몇 가지? 여기까지 전부 다 몇 가지야?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대각선으로 더하니까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기 그냥 내려오면 되니까 몇 가지야? 여기가 몇 가지? 7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 12가지. 여기 몇 가지? 7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 19가지. 여기 몇 가지? 7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 26가지 답이야.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길찾기 문제에서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숫자 써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더해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1007번입니다. 자, 다시 해보자. 다시 봐봐. 자, 문제 읽어봐. 어떻게 간답니까?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가야 돼? B 지점까지 갈 거죠. 그죠? 근데 P와 Q가 무슨 지점이야? 공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나가 못 지나가? 이렇게 블랭크를 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갑시다. 보세요. 자, 봐봐. 한 가지. 맞아 안 맞아? 여기도 한 가지지.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야? 3가지, 4가지,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 여기도 몇 가지? 3가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 여기 몇 가지가 되죠? 6가지. 여기 더하니까 몇 가지가 되죠? 10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가 되죠? 10가지. 15가지지. 잘 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더 이상 더해지는 게 있어 없어? 15가지죠. 맞아 안 맞아? 되니?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그냥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였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가 돼? 11가지가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잘 봐봐. 여기도 10가지였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0가지. 이게 몇 가지가 되죠? 25가지. 두 개 더하니까 몇 가지가 돼? 21가지. 두 개 더하니까 몇 가지가 되죠? 46가지.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블랭크가 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진하면서 건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숫자 채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길찾기, 자, 최단거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008번입니다. 자, 1008번입니다. 자, 1008번 문제. 자, 보시면, 자, 니네도 할 수 있어, 이제. 자, 쭉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여기도 몇 가지죠?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 3가지. 여기도 몇 가지가 돼? 3가지. 여기 4가지가 되고. 되겠지? 여기 7가지가 되고, 5가지가 되고. 여기 몇 가지가 됩니까? 12가지. 여기도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여기도 몇 가지? 12가지. 여기도 몇 가지가 되겠죠? 12가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다 몇 가지야, 이런 거. 12가지. 또 더해. 그럼 24. 이거 더하니까 얼마가 돼? 36. 자, 36. 자,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돼? 72. 이해됩니까? 48이 되죠.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10, 120이 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8이니까 더하면 몇가 됩니까? 16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냐? 오케이. 자, 이게 몇 번 유형까지입니까? 11번 유형.